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귀향하는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트로이가 함락된 후 전리품의 분배까지 마치자 그리스 영웅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귀환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죠. 순풍을 기다리며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준비하는 동안 그리스군 진영에는 불화가 생겼습니다. 총사령관 아가멤논과 메넬라오스 형제 간의 작은 다툼이었죠. 아가멤논은 성대한 재물을 마련해 헤카톤베를 바쳐 아테나 여신의 분노가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출발하자고 하였고, 메넬라오스는 아테나 여신의 분노가 쉽게 풀릴 것이 아니니 최대한 빨리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 곧장 출발하자고 하였습니다. 이는 둘의 의견을 따르는 여러 장수들 간의 대립으로 번졌고, 결국 성급한 이들은 먼저 출발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함선을 움직여 트로이를 떠난 이는 네스토르와 디오메데스였습니다. 그런 다음 메넬라오스를 포함한 무리들이 배를 몰아 트로이를 떠났습니다. 이후 아가멤논을 포함한 여러 왕들도 신들을 달래기 위한 제사를 지내고 출발하였죠.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언가 칼카스를 포함한 몇 명은 항해를 포기하고 걸어서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신의 분노로 바다를 건너는 것이 위험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또 네오프톨레모스 역시 테티스의 조언, 그리고 수하로 받아들인 트로이의 왕자이자 예언가 헬레노스의 충고를 따라 육로로 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는 북쪽으로 향했고 트라케를 지나 그리스 북부로 우회할 계획이었죠. 맨 먼저 출발한 네스토르와 디오메데스부터 보겠습니다. 오디세이아 3권을 보면 네스토르가 아버지 오디세우스의 소식을 묻는 텔레마코스에게 자신의 귀향에 대해 알려주고 있죠. 헤카톤베 문제로 다툼이 일자 아가멤논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남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먼저 떠나 테네도스 섬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장수들 간의 의견차가 생기자 오디세우스는 아가멤논의 호의를 보이기 위해 배를 돌려 돌아갔습니다. 네스토르와 디오메데스는 머뭇거리지 않고 테네도스를 떠나 레스보스에 도착했습니다. 테네도스와 레스보스는 모두 그리스군에 의해 점령당하고 약탈당한 섬이었고 그들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렘노스는 에오네우스가 독립적으로 다스리며 그리스군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었죠. 처음 올 때처럼 렘노스 섬을 거치지 않은 것은 점령했던 섬들을 들러 그곳에 남겨진 군사들을 데려가고 재물과 포로들을 쓸어가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네스토르와 디오메데스가 레스포스에서 물자를 채우고 어느 방향으로 항해를 할지 논의할 때 메넬라오스 일행도 도착하였습니다. 네스토르 등은 그들과 잠시 인사를 나눈 후 곧장 바다를 건너 에우보이아를 향했고, 한밤에 에우보이아의 게라이스토스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둘은 헤어져 디오메데스는 아르고스로 갔는데 트로이에서 출발한 지 나흘 만에 고향에 도착하였죠. 그리고 네스토르는 자신의 왕국이 있는 필로스로 향했습니다. 이 둘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처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스토르는 필로스로 돌아와 자신의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10년 만에 귀환하였지만 그의 왕위는 흔들림 없이 굳건하였고, 여러 아들들과 필로스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평온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반면 디오메데스를 맞이한 것은 그를 죽이려는 음모와 배신이었죠. 그의 아내 아이기 알레이아는 코메테스와 연인이 되어 이들이 아르고스를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아이기 알레이아가 바람이 난 것을 두고 아프로디테 여신이 디오메데스에게 전쟁 중 상처 입었던 일의 앙심을 품어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신은 그녀에게 채워지지 않고 끝없이 불타오르는 욕정을 불어넣었죠. 그래서 코메테스 외에도 여러 남자들을 정부로 두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는 팔라메데스가 배반으로 물려 죽은 후 그의 아버지 나우폴리오스가 보복으로 그리스군 지휘자들의 아내들을 이간질하여 바람나게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아이기 알레이아와 불륜관계를 맺은 코메테스는 스테넬로스의 아들입니다. 그 역시 아르고스 왕가의 후계자이기도 했죠. 사실 아르고스의 왕위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전의 왕들도 있었지만 다나우스부터 출발해볼게요. 이오의 후손 다나우스가 리비아에서 아르고스로 건너와서 왕이 되었고, 다나우스의 50명의 딸들 중 히페름네스트라와 결혼한 린케우스가 이어서 왕이 되었죠. 린케우스의 아들 아바스가 뒤를 이었고, 아바스의 쌍둥이 두 아들 아크리시오스와 프로이토스는 사이가 좋지 않아 전쟁을 치룰 만큼 서로 싸웠습니다. 결국 아르고스를 이나코스 강을 경계로 둘로 나누어 아크리시오스는 아르고스를, 프로이토스는 티린스를 가졌습니다. 아크리시오스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딸 다나에가 제우스에게서 낳은 아들 페르세우스가 왕위를 이어야 했지만 페르세우스는 우연한 사고로 할아버지 아크리시오스를 죽였기 때문에 아르고스를 잊지 못하고 프로이토스의 아들과 왕국을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세우스가 티린스의 왕이 되고 프로이토스의 아들 메가펜테스가 아르고스의 왕이 되었죠. 메가펜테스의 아들 아낙사고라스 이후에는 3명의 왕이 공통으로 아르고스를 통치하였습니다. 멜람푸스와 비아스 형제가 아르고스의 3분의 1씩을 얻게 된 것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지만 이 내용은 설명이 길어서 넘어갈까요. 아낙사고라스로부터 그의 아들 알렉토르, 그 다음으로 이피스에게 왕위가 이어졌습니다. 이피스는 후손이 없었기에 매제 카파네우스의 아들 스테넬로스에게 왕국을 넘겼습니다. 이 가문에서는 스테넬로스가 트로이 전쟁에 참전하였죠. 멜람푸스로부터 시작된 아르고스 왕위는 그의 후손인 만티오스, 오이클레스 암피아라우스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알크마이온과 암필로코스 형제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 가문에서는 암필로코스가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였죠. 비아스로부터 시작된 아르고스의 왕위는 탈라오스, 아드라스토스로 이어졌습니다. 아드라스토스는 테베를 공격한 7명의 장수들 중 유일하게 살아남았죠. 그는 왕위를 그의 아들 아이기 알레우스에게 물려주었으나 아이기 알레우스는 테베와 싸워 승리했던 후예들 중 유일한 전사자였습니다. 디오메데스는 아드라스토스의 딸 데이피레와 그의 사위 티데우스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성장하여 이모인 아이기 알레이아와 결혼하였죠. 아드라스토스에게는 외손자이자 사위인 셈입니다. 그는 테베와의 전쟁에서 죽은 아이기 알레우스를 대신해 아르고스의 왕이 되었지만 왕위를 이을 정당한 후계자 아이기 알레우스의 어린 아들 히아니푸스가 있었기 때문에 섭정인 셈이었죠. 아무튼 비아스에서 이어진 가문에서는 디오메데스가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드라스토스 왕의 동생 메키스테우스의 아들 에오리알로스도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였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는 멜람포스 가문의 암필로코스는 언급이 없으며 스테넬로스와 에오리알로스가 디오메데스를 따르는 장수로 등장합니다. 디오메데스가 아르고스에 도착했을 때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혔고 오히려 암습을 받았습니다. 그는 헤라 여신의 신전으로 피신하였다가 밤을 틈타 따르는 동료들과 달아나야 했죠. 그는 아내의 배신을 알고 아르고스를 떠났습니다. 그가 간 곳은 아버지 티데우스의 고향이었던 아이톨리아 지방이었죠. 그의 할아버지 오이네우스는 아이톨리아의 칼리돈의 왕이었습니다. 오이네우스와 티데우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 영상 칼리돈과 와인맨 오이네우스를 참조해주세요. 디오메데스는 아르고스에서부터 그를 따르는 부하들과 아이톨리아에서 모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탈리아의 다우니아로 건너갔습니다. 다우니아인들의 왕인 다우누스는 디오메데스를 환대해 주었죠. 마침 다우니아인들은 메사피아인들과 전쟁 중이었는데 다우누스는 디오메데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대가로 영토와 자신의 딸과의 결혼을 약속하였죠. 디오메데스는 이 요청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메사피아인들을 격퇴했습니다. 그는 도시를 세울 영토를 얻었고 다우누스의 딸인 에우이페와 결혼해 2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여러 부족을 복속하고 새로운 도시들을 건설하였죠. 이탈리아에서의 디오메데스의 근황이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에 잠시 등장합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면 트로이 유민들을 이끌고 이탈리아에 도착한 아이네이아스와 투르누스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투르누스는 사절단을 보내 디오메데스에게 트로이인들과의 전쟁에 참여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트로이인들과 디오메데스는 10년 동안 싸웠던 적이었기에 당연히 도울 것으로 생각한 것이었죠. 이때 디오메데스는 아르기리파라는 도시를 건설하는 중이었는데 자신은 이미 트로이인들과는 충분히 싸웠다며 더 이상 전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트로이에서 전쟁이 10년이나 끌게 된 것은 헥토르와 아이네이아스 때문이었다며 이 2사람 같은 인물이 트로이에 1명씩만 더 있었다면 오히려 그들이 아르고스를 침략했을 것이라며 과거의 적들을 추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 준비한 선물을 도로 가져가 아이네이아스와 평화를 맺는 데 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충고하였죠. 일리아스 5권을 보면 디오메데스와 아이네이아스의 결투 장면이 있습니다. 미친 듯한 활약을 보이는 디오메데스를 막기 위해 아이네이아스가 나서보지만 패하고 말들 마저 빼앗기고 말았죠. 이때 아이네이아스를 구하려다 아프로디테 여신마저 디오메데스의 창에 상처를 입기도 하였죠. 전투의 화신이었던 그도 나이가 들며 겸손해졌고 불필요한 싸움을 피할 지혜가 생긴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디오메데스가 떠난 다음에 아르고스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해보겠습니다. 스테넬로스가 아들 코메테스 편에 섰는지 디오메데스 편에 섰는지는 아쉽게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리아스에서 그는 디오메데스의 전차를 끌며 함께 싸웠던 동지였었죠. 멜람포스 가문의 암필로코스는 일리아스에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디오메데스, 스테넬로스,
에우리알로스 등과는 별개의 부대로 참전했다고 생각됩니다. 그의 아버지 암피아라우스는 비아스 가문의 아드라스토스와는 라이벌 관계였죠. 암필로코스 역시 헬레네의 구원자 중 한 명이었고 맹약에 의해 전쟁에 참전하였습니다. 트로이 목마에 들어간 전사 중 한 명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는 귀향 후 아르고스를 떠나 암브라시아만에 정착해 새로운 아르고스인 암필로마키아를 건설하였습니다. 그의 형 알크마이온도 진작에 아르고스를 떠났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아르고스에서 멜람포스 가문의 후예는 없어진 셈이었죠. 아이기 알레이아는 디오메데스를 내쫓고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코메테스를 아르고스의 세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기 알레우스의 아들인 키아니푸스가 코메테스를 내쫓고 왕위를 차지하였죠. 얼마 뒤 키아니푸스마저 후사 없이 죽자 비아스 가문은 명맥이 다하였고 아낙사고라스 가문의 스테넬로스의 다른 아들 신라라베스가 집권하였습니다. 이제 세 곳으로 쪼개진 아르고스는 하나로 통일되었죠. 하지만 신라라베스 역시 후계 없이 죽어버렸는데 아르고스의 비어버린 왕자는 고생을 마치고 돌아온 아가멤논의 아들이자 미케네의 왕 오레스테스에게 빼앗겼습니다.